상위 0.1% 사람들의 메타인지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메타인지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바로 간단한 메타인지 테스트를 해보죠. 제가 지금부터 단어 20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나올 단어 20개 중에서 내가 몇 개나 암기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 다음에 그 개수를 미리 적어둘 거예요. 아니면 속으로 생각하고 계셔도 좋고요. 그럼 지금부터 단어 20개 나갑니다. 자, 단어 20개 제시가 끝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나는 대로 제시됐던 단어를 적으면 돼요. 이제 정답을 공개할 건데요. 아직 다 적지 못했다면 영상을 잠깐 일시정지했다가 다 적고 나서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제시했던 20개 단어입니다. 우리 부엉이들은 단어를 총 몇 개나 외웠나요? 또 자기 자신이 몇 개를 외울 거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16개 외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3개 맞췄어요. 저는 9개를 예상했는데 9개를 성공시켰는데요. 자, 이때 기억력의 경우에는 왼쪽의 부엉이가 더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만 메타인지 능력은 오른쪽의 부엉이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어요. 즉 오른쪽의 부엉이는 자기 자신을 보는 능력이 좋다는 뜻이죠. 심리학자들은 상위 0.1%에 해당하는 우수한 학생들을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뭐가 그렇게 특출나서 공부를 잘하나 싶은 거죠. 연구 결과는 아주 의외였어요. 우수 학생들의 IQ나 기억력은 보통 학생들하고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해요. 반면에 우수 학생들이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하죠. 나 자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아는 것, 본인의 생각과 인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상위 0.1%의 학생들은 메타인지 능력이 높았던 거죠. 메타인지는 공부, 회사 생활, 운동 등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능력이에요. 공부를 예로 들어보자면 시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울지, 공부해야 될 양은 얼마나 될지, 나 자신의 학습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내가 100점 만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면 하루 몇 시간을 공부하고 몇 시간은 놀아도 되는지, 이걸 전부 다 정한 다음 공부 계획을 짜야 돼요. 이 모든 판단을 내릴 때는 본인의 메타인지 능력이 중요하고요. 메타인지 능력이 좋은 사람은 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치밀한 계획을 짜서 목표한 점수를 확보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메타인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도서 마음의 지혜의 저자이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님의 설명에 따르면 나 자신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면, 즉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겪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이게 너무 심각해지면 우울증까지 올 수 있다고 하죠. 아니 부엉이 형, 아무리 그래도 우울증까지 온다고? 그럼 저의 개인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대학교 때 제가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때요. 한 단원을 다 공부하고 암기하는데 대충 8시간이면 되겠다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공부했어요. 한 8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저녁이 돼서 공부를 다 끝낸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 한 단원을 다 외웠다고 생각하고 친구한테 문제를 내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친구가 문제를 내줬는데 와, 거의 문제 10개 중에 8개는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객관식인데 말이죠. 그래서 찍어도 이것보다 잘 맞추겠다 싶고, 내가 이 정도로 빡대가리인가 싶고,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는데 도대체 나는 뭐 했나 싶고, 제 친구는 저 엄청 놀리고 살짝 우울하기도 하고 자존감도 정말 바닥 끝까지 가더라고요. 메타인지가 떨어지면 회사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야, 이 프로젝트 누가 진행해보겠나? 예, 제가 하겠습니다. 아, 이대리 좋아. 일주일 줄 테니까 잘 마무리해 와봐.
이 대리는 이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이틀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내 놀다가 마감 이틀 전에야 슬슬 자료를 준비하려고 컴퓨터를 켰는데, 그런데 와, 이거 겁나 어렵네. 내가 아는 게 전혀 없잖아. 이 대리는 당황스러우면서도 우울함을 느꼈어요. 당연히 프로젝트는 말아먹었겠죠. 그 이후에 이 대리는 다른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와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신감이 꺾인 거죠. 도서 마음의 지혜의 저자이자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박사님은 이것을 메타인지적인 좌절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틀렸을 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마음처럼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좌절감을 맛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몰랐다면, 처음부터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우울감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내가 나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일에 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당연하고요. 반대로 어려워 보였던 일이 생각보다 쉽게 풀린다면 사람들은 성취감, 뿌듯함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회사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메타인지 능력이 뛰어나면 우울감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메타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도서 마음의 지혜의 김경일 교수님은 학습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학습의 선순환이 뭘까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에는 아주 독특한 문화가 있다고 해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이제 거래처나 상급자한테 소개하기 전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청소부한테 먼저 설명하는 거죠. 전문적이고 어려운 분야의 내용을 도대체 왜 청소부한테 설명하냐, 쓸데없는 짓 한다, 이런 생각 다들 할 거예요. 그런데 청소부가 PT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PT는 망한 걸로 판단한다고 해요. 그리고 청소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PT를 전부 다 이해해야 그제서야 PT 준비를 끝냈다고 하죠.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적인 내용을 일반인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서 상대방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학습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학습의 선순환의 예시는 하나 더 있어요. 교육공학자 그리고 심리학자들은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그 비법이 뭔지 궁금했어요. 연구 결과 이들의 비법은 바로 스터디 시스템이었어요. 3학년이 2학년 공부를 봐주고 2학년이 1학년 공부를 봐주고 1학년은 중학교 3학년의 공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가르치면서 배우는 구조가 동시에 성립되게 됩니다. 더 신기한 사실은 과학고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학생들의 학력을 추적해보니까 중3 때 들어간 성취도에 비해서 졸업할 무렵의 학업 성취도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하죠. 그렇다면 학습의 선순환은 어떻게 메타인지 능력을 올리는 걸까?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설명할 때 새로운 학습이 일어나고 지식은 더 견고해진다고 해요. 설명해주고 있다가 나도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여긴 나도 몰랐네, 여긴 내가 다시 공부해보고 확인해봐야겠다 하면서 표시를 하게 돼요. 이렇게 몰랐던 부분을 체크하고 다시 외우니까 실력이 더 좋아지는 거죠. 반면에 학습의 선순환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내가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지식을 말하지 않았다고 쳐요. 말을 하지 않으면 설명이 막힐 일도 없고요. 설명을 하지 못해서 쪽팔릴 일도 없어요. 그러나 나의 지식이 어디까지인지 알 길은 없는 겁니다. 메타인지를 확장시킬 기회도 영영 잃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용기를 내서 내가 가진 지식을 다른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쉽지 않은 일이죠. 하다 보면 막히고 잘 모르기도 하고 더듬대기도 해요. 또 괜히 내가 아는 채 했다가 더 이상 설명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쪽팔리고 주눅도 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으면 안 됩니다. 자기 점검의 기회를 놓치는 악순환이 이어지거든요. 도서 마음의 지혜의 김경일 교수님은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하면서 막히고 어버버하고 엉뚱한 소리를 해야 내가 모르는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된다. 모르는 것을 보완하고 다시 말하면서 학습하고, 이 과정을 통해 선순환 구조가 이어진다. 나쁜 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말해야 한다. 특히 다양한 수준의 사람들과 내 일에 대해, 지식에 대해
대화를 해야 된다. 메타인지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여타의 다른 문제들도 해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경일 교수님의 도서 마음의 지혜를 바탕으로 메타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서 마음의 지혜에는 메타인지뿐만 아니라 재밌는 심리학 이야기가 정말 많아요. 내향적인 성격이 고민이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무엇을 선택할까? 부자가 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걸까? 언제쯤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과 고민에 대해서 김경일 교수님은 이 책을 통해서 공감과 조언을 건네줍니다. 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를 정교하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법에 대해서도 이 책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 파트가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 부엉이들도 꼭 도서 마음의 지혜 읽어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리뷰형이었습니다.